성적 수치심, 성추행을 다루는 기사나 판결문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앞으로는 이 단어 대신 불쾌감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법원, 검찰 등 사법기관은 성범죄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를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심이라는 표현과 해석을 두고 사법기관과 일반인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요. 수치심? 불쾌감? 표현은 달라 보이지만 비슷한 의미 같기도 하고, 가끔 우리는 사법기관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를 두고 혼동을 느끼곤 합니다. 성범죄만 보더라도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의제강간 등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죠. 오늘 시끌법적에선 성적 불쾌감이란 단어를 사용하게 된 배경과 함께 성범죄와 관련된 법률 용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치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들을 볼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말하는데요.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치심보단 분노, 공포, 어이없음 등 복합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호소한 반면 사법기관에선 성범죄 피해자의 감정을 수치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왔는데요. 지난 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그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양형위는 성적 수치심이란 용어가 마치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성범죄 가중처벌 기준안에서 성적 수치심이란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해 사용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법률 용어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살인, 강도를 포함해 3대 강력범죄인 강간죄에서 강간은 폭행 및 협박 따위의 수단으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간음은 쉽게 말해 성관계로 성기에 성기를 삽입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만약 성기가 아닌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은 경우라면 유사강간죄가 적용되는데요.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은 행위 또한 강간죄가 아닌 유사강간죄로 처벌받죠. 그렇다면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강간, 강제추행과 어떻게 다를까요?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강간죄와 준강간죄로 다르게 판단됩니다. 쉬운 예시로 만취해서 완전히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는 준강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피해자에게 일부러 혹은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약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 행위들을 폭행으로 받아들여 강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법에서 말하는 성추행이란 사람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들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강제추행은 이 추행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이 추가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N번방 사건의 가해자인 문형욱은 피해자에게 신상 정보를 뿌리겠다, 부모님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여 강제로 음란 행위를 시킨 범죄가 드러났는데요. 그의 판결문엔 강제추행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수면 상태, 술이나 약물로 의식을 잃은 상태, 정신질환을 앓는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저지르면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제강간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죄목인데요. 의제라는 뜻은 사실이 아니지만 사회적 효용 등을 이유로 사실이라고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이 아니지만 사실로 보고 처벌받는다? 언뜻 보기엔 말도 안 된다고 느낄 수 있지만요. 이 의제강간이라는 단어 앞에는 미성년자라는 말이 항상 따라붙습니다. 한국 사회에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에 대한 개념이 확립됐다고 보기 어려운 나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수차례 동의를 받고 그 과정에서 위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미성년자와 관계 맺는 행위를 사회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강간으로 보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이죠. 오늘 시끌법적은 대법원 젠더법 연구회 이수겸 판사의 몇 년 전 기고문 일부를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